2014년 3월 8일 새벽 12시 41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활주로에서 239명을 태운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이 천천히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종은 보잉 777-200ER, 세계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대형 여객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의 목적지는 중국 베이징. 승객 대부분은 중국인 관광객과 가족 단위 탑승객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비행이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륙 후 비행기는 안정적인 고도로 상승했고 관제 당국은 평범한 항공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비행은 이륙 40분 만에 돌연 레이더에서 사라집니다. 이 사건은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가 풀지 못한 초대형 실종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MH370은 순조롭게 항로를 따라 비행하며 말레이시아에서 베트남 관제구역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접근했습니다. 그때 조종사 자하리 아흐마드 샤는 마지막 교신을 남겼습니다. Good night, Malaysian 370. 긴장감 없는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말은 보통 관제 교대 구간에서 사용되는 일상적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신 이후 MH370은 더 이상 민간 레이더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제국은 즉시 반복 호출을 시도했으나 아무 응답도 돌아오지 않았고 승무원들이 비상 주파수로 응답하지 않은 것도 매우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교신 두절 항공기가 되어 상황은 심각한 비상 단계로 넘어갑니다. 비행기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시점, 군용 레이더는 예상치 못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MH370은 베트남 쪽으로 가던 항로를 버리고 왼쪽으로 크게 선회한 뒤 말레이 반도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로는 마치 누군가 계획적으로 설정한 것처럼 정확한 고도 유지와 방향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비행기는 반도 위를 지나며 말레이시아 공군기지 상공을 통과했지만 군은 요격기를 발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친선기의 트랜스폰더 신호가 계속 감지된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비행기는 이후 인도양 방향으로 빠져나가 더 이상 군 레이더에서도 포착되지 않게 됩니다. 이 구간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단순한 사고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정교한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사라진 직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호주, 중국, 미국, 인도 등 세계 26개국이 참여한 초대형 수색 작전이 시작됩니다. 인도양은 세계에서 가장 깊고 거친 바다 중 하나였습니다. 강한 조류, 깊은 수심, 해저 산맥 구조 때문에 수색은 거의 불가능 수준이었습니다. 수십 척의 군함, 항공기, 위성, 심해 잠수정이 총동원되었지만 처음 몇 달 동안은 비행기와 관련된 단 하나의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에게 전례 없는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보잉 777 같은 대형 항공기가 어떻게 흔적 하나 없이 사라질 수 있는가? 2015년 실종 1년이 지나서야 인도양 서쪽 레위니옹 섬에서 첫 번째 파편이 발견됩니다. 이는 MH370의 보잉 777 날개 플랫포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해안에서도 총 30개 이상의 잔해가 발견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잔해들이 모두 인도양 서쪽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해류 패턴과도 어느 정도 일치해 비행기가 인도양 남부에 추락했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았습니다. 왜 추락 지점은 찾을 수 없는가? 왜 기체의 핵심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가? 핵심 잔해 없이 주변 파편만 떠오르는 상황은 사건을 더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MH370 실종의 핵심 미스터리는 비행기 내부에서 무엇이 벌어졌는지 단 하나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종사 의도서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도 있습니다. 조종사 자하리는 개인 비행 시뮬레이터에서 인도양 항로를 비정상적으로 연습한 흔적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기체 전기 시스템 전면 마비설 역시 유력합니다. 전기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 장비가 동시 불능 상태가 되고 자동항법 장치가 비정상 작동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나리오는 중요한 점 하나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비행기는 7시간 이상 추가로 비행했는가?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비행한 흔적은 명백하게 고의적 조작의 가능성을 남깁니다. 단순 사고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수수께끼가 존재했습니다. 조종사의 의도된 항로 변경 가장 널리 알려진 가설이며 비행기의 정교한 비행 패턴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합니다. 전기 시스템 전면 마비, 통신 불능과 자동항법 오류를 설명하지만 왜 7시간이나 비행했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납치 또는 군사 개입설, 비행기가 특정 국가의 군사 구역을 피하듯 비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인공위성 데이터 오류설, 분석에 사용된 핑 데이터가 실제 비행 경로와 다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가설들은 모두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어느 것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공식 수색은 막대한 비용 때문에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연구자와 유가족들은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수색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정확한 위치가 특정된다면 수색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기체가 해저 협곡에 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경우 잔해는 수천 미터 아래에 묻혀 현재의 장비로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MH370은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MH370은 정말 사고였을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비행을 조종했을까요? 혹은 과학이 아직 설명하지 못한 현상일까요?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보잉 777 전체는 마치 하늘에서 지워진 것처럼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불완전한 퍼즐 중 하나입니다. 그 진실은 지금도 인도양 어딘가에 조용히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숨바꼭질 기록관이었습니다.